자, 한번 봐보자. 오늘은 기둥의 건널비랑 부피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우선 건널비 부분은 간단하게 전개도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따라서 얘네들은 전개도를 그려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같은 기둥의 건널비들은 이 윗뚜껑 아랫뚜껑을 위아래로 펼치고 옆에 있는 면들을 쭉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바로 옆넓이에 해당될 거야. 그래서 얘를 옆넓이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전체적인 큰 직사각형 모양이야.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는 바로 밑넓이고, 따라서 지금 얘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고 한다면 밑넓이 곱하기 2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옆넓이가 들어갈 텐데, 이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 길이가 똑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그 이유는 뭘까? 같은 길이라는 거죠. 얘는 얘랑 포개지고 얘는 얘랑 포개질 테니까. 따라서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는 밑면의 둘레에 해당될 거고, 세로에 해당되는 길이는 바로 높이에 해당될 테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둥의 건널비는 똑같이 적을 거야.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전개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옆넓이가 있을 거고 윗뚜껑 아랫뚜껑이 이렇게 있었겠구나. 물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상상하면 좋겠지만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공식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밑넓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에 곱하기 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는 3, 3, 3, 3 12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5. 그래서 이 계산 해주시면 되겠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2 파이 r 값이 지금 3이죠. 곱하기 높이 6.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저기서 파이를 써야 돼요. 네? 뭐냐 1-2번에 파이를 써. 이해요? 네. 파이를 원의 넓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원의 넓이 자체가 파이 r 제곱이에요. 네. 파이는 원주율인 거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기둥만큼은 공식으로 암기하시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남겨주시는데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겠다.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두 개 있으면 2파이 r 제곱이 됐을 거고, 플러스 밑면의 둘레가 2파이 r이 됐을 테니까 곱하기 높이. 그래서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라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결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 따라서 18파이에다가 36파이까지 계산하셔서 얼마입니까? 54파이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얘가 바로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단위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또 밑면의 넓이 계산하는데 또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요. 말은 뭐죠? 말은 뭐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 얘는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부피입니다. 부피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냥 이런 책들 보시면 책에 이렇게 쫙 한 장씩 한 장씩 다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종이 한 장만 따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물을 담아라 라고 한다면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얇은 양이지만 얘가 수없이 많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커다란 책을 이루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처럼. 그럼 이 정도 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종이 한 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쭉 계속 쌓이다 보면 이만큼의 양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충분히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밑면의 넓이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얘가 h만큼 쌓여 나간다면 이것도 이만큼의 양이 나타나고 그것을 부피라고 할 텐데, 그래서 부피 구하는 공식은 s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하다. 그렇다면 그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해봅시다. 기둥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 밑넓이고요. 곱하기 높이 10. 10만큼 쌓여있으면 이만큼의 양이 생겨난다. 얘도 6 곱하기 7. 얘가 바로 밑넓이고 이 밑넓이가 8만큼 쌓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얘도 밑넓이 파이 r 제곱이 바로 밑넓이고 얘가 8만큼 쌓이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결국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마찬가지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지금 특히 원기둥이나 원기둥의 부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셔서 적분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따라서 얘는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죠. 높이 h. 그래서 파이 r 제곱 h로 외워주는 친구들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얘처럼 생긴 부피를 물어본다면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로 곧바로 계산해 주시는 친구들도 있다. 부피니까 세제곱이었겠죠. 그렇죠. 2-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도형의 부피인데, 이 휴지마리 같이 생긴 요돔의 부피인데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는 물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를 빼면 되지 않겠니? 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이 r 제곱 h에서 파이 r 제곱 h를 빼시는 경우도 있었겠죠. 반지름 2짜리에서 반지름 4짜리를 빼는 겁니다. 반지름 4짜리에서 반지름 2짜리를 빼시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얘도 보아하니 밑면이 합동이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생긴 놈으로 밑면이 합동이고 그리고 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얘도 기둥 자체인 거죠. 따라서 밑넓이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을 빼시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 높이 5를 계산했다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고민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볼까요? 지금 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도형도 지금 기둥인가요? 기둥이죠.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밑면이. 따라서 건널비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밑넓이 계산해 봅시다. 밑넓이는
파이 r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반원이니까.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에 밑면에 둘레 봅시다. 요만큼이죠. 이 파이 r에다가 거기에 절반만큼 있었을 거고, 조심하셔야 될 건 둘레니까 직선 부분들도 존재하죠. 얼마입니까? 8 그리고 곱하기 10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높이죠. 밑면의 둘레, 곡선 부분, 직선 부분, 그리고 곱하기 높이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기둥인가요? 그쵸? 4번은 밑넓이를 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밑넓이는 얘가 밑넓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 6번도 아까 본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큰 직육면체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다음같이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러한 도형의 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엔 뿔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뿔의 겉넓이도 결국에는 전개도의 넓이인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얘를 전개하시면 당연히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찢어서 쭉 펼쳐놓으면 다음처럼 됐을 테니 밑넓이 하나와 다시 옆넓이들을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해보죠. 얘도 지금 펼친다면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었을 때 10자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 4개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얘 넓이는 얼마입니까? 100제곱센티미터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2니까 얼마입니까? 60제곱센티미터가 됐을 테니 100에다가 60이 몇 개 있습니까? 4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얘 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펼치면 다음처럼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실 텐데, 얘 얼마죠? 8이고 요 길이가 20이고, 그렇다면 얘는 넓이가 파이 r제곱이 됐을 것이고, 얘는 부채꼴의 넓이인데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옆넓이가 지금 부채꼴의 넓이에요. 옆넓이가 지금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 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인 거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니까 파이에 지금 반집 역할을 하는 애는 20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20제곱에 360분의 x를 찾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360분의 x를 어떻게 찾지 생각해 봤더니 이놈을 x라고 했었을 때 이 파란색 호의 길이 보이십니까? 이 호의 길이는 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인데,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의 원주와 똑같을 테니 이 파이 r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파이를 소거시키고 나면 360분의 x는 20분의 8. 다시 말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2에 해당되는 길이가 됐을 테니, 크기가 됐을 테니 360분의 x는 5분의 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인데 360분의 x는 이 옆넓이에 해당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밑면의 둘레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중심각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죠. 지금 옆넓이에 해당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2분의 1 알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r 값은 얼마죠? 20에 해당될 것이고, l 값은 이 호의 길인데 방금 본 것의 호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 파이 r을 계산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결과물 어차피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원뿔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해 주시는데 조금 식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몇몇 친구들은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얘만 좀 잠깐 살펴보시면, 우선은 옆넓이, 우선 밑넓이는 계산이 되죠.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이고요. 그 다음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니까 360분의 x라는 공식보다는 2분의 r이라는 공식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시면 2분의 r 곱하기 l이 바로 밑면에 둘레인 2파이r과 동일할 테니,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지금 l이죠. 그래서 2파이r을 계산해 주시면 l 곱하기 파이 r만 남기 때문에 얘를 파이 r이라고 따로 외우게 됩니다. 따라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따라서 원뿔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이고, 파이 r 제곱이 바로 밑넓이이자 파이 r은 옆넓이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얘의 겉넓이는 얼마냐?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l 계산으로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단위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이거 답은 아닙니다. 동량 정리해 주셔야죠. 그 다음 원뿔대 겉넓이를 계산하시려고 하는데, 이 원뿔대 자체는 원래 원뿔이었는데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위에 이 닮아있는 원뿔이 날아간 상태인 거죠. 따라서 얘를 전개도를 그려주시면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이었겠죠. 이렇게 생겼고, 또 밑면도 이렇게 생겨져 있는 놈이었을 텐데, 여기서 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날아가 있는 상태죠. 여기에 지금 요 점선 부분이 날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남아있게 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까지만 남아있고, 윗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래는 여기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쵸? 왜냐면 얘가 원뿔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위쪽 부분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위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도형이 나타나게 된다. 원뿔 때는.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제부터 넓이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너 얼마입니까? 밑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됐을 것이고, 너는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옆넓이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위에 있는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됐을 테니, 커다란 놈도 원뿔의 옆넓이 따라서 파이 r l에 해당됐을 것이고, 맞습니까? 14, 그죠? r l. 작은 놈도 파이 r l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옆넓이 되시겠습니까? 파이 r l에서 파이 r l을 빼겠다고요. 작은 놈의 옆넓이를 빼는 거니까 다음처럼 계산해 주시면 옆넓이, 이 세 개를 합쳐 주시면 겉넓이에 해당되는 놈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각뿔 때는 지금처럼 원뿔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 작은 뚜껑, 아래 작은 뚜껑, 정사각등들 계산해 주시고, 옆넓이는 모두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이 4개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뿔의 부피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기둥에서 옆면의 모양을 쫙쫙 잘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면을 만들어 준 것이 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뿔에다가 물을 담아서 원래 있던 기둥에 물을 담아 놓고 나면 원래 있던 기둥의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뿔의 부피는 이 원래 있던 그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좀 막연하게 3분의 1 정도 될 거야 라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적분을 통해서 왜 3분의 1이 되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원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뿔대의 부피는 마찬가지, 양이다 보니까 그냥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시면 부피가 나타난다. 부피는 양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뿔입니다. 뿔의 부피는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3분의 1을 붙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3분의 1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10.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둥의 부피였고, 거기에 3분의 1을 붙여주신다. 얘도 3분의 1 곱하기 묻고, 그 다음에 파이 r제곱에 곱하기 높이. 맞습니까? 마찬가지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사각 뿔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큰 놈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에서 위에 있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부피를 뺄 것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큰 놈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12 곱하기 10이고 높이는 8이 됐겠죠. 여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여기 얼마죠? 6에서 높이인 4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직선 L을 축으로 회전시키시면 무슨 도형이 나올까요? 사각뿔 회전시키면 회전체인데?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교재에서 받는 데가 아니라 얘를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똑같이 옆에다 그려주시고, 그럼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맞닿을 거라고 회전해서. 그러면 당연히 원이 그려지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맞닿게 되면서 원이 그려지겠죠? 무슨 도형이 나오는 겁니까? 원뿔대가 나타나는 거죠. 원뿔대. 이 원뿔대의 건널비 부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이죠. 1초에 3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씩 물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양이니까 부피 문제인 거고, 그럼 몇 초 후에 물이 가득 차겠습니까?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이 부분의 부피를 찾아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얼마입니까? 파이 r제곱, 높이 얼마입니까? 18. 얘가 요만큼의 부피인데 얘가 1초에 3파이씩 들어갔을 테니 x초 후에는 3파이 곱하기 x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피가 이 부피랑 같아질 때, 그때 물이 가득 찰 테니까 이때 x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계산할 건데 조금 공식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기둥과 뿔까지만 우선 확실하게 공식을 암기해 두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서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